작품 앞에서 소통을 시도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미술가들이 원하는 어렵기만 하고 작품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감동은 고사하고 이해조차 쉽지 않으니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혹시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내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위안의 말을 던집니다. 그래, 미술에는 답이 없어. 마음 가는 대로 보면 되는 거야.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자전거를 타려면 시행착오를 거쳐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야 하듯 작품 감상을 제대로 하려면 시행착오를 거쳐 감상법을 익혀야 합니다. 감상자들은 자주 너무 쉽게 미술작품을 해석하려 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어렵다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죄송하지만 미술작품에도 감상법이 존재하고 그 감상법을 배우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사학자 김성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술사에 등장하는 작품들의 양식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읽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도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품을 감상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술사 연구에서 작품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도상학으로 저명한 미술사학자 에르빈 파놉스키는 작품 분석과 해석을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파놉스키는 작품 분석 단계를 전도상적 묘사, 도상 분석, 그리고 도상학적 해석으로 구분합니다. 전도상적 묘사에서는 눈으로 보고 있는 그림 속 대상들을 언어로 묘사하는 단계인데요. 지식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시각 경험에 의존해 작품을 묘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무엇이 보이나요? 하는 질문을 던져 보고 있는 것을 말하면 전도상적 묘사가 됩니다. 이 작품은 16세기 초 알자스 지방에서 제작된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이젠하임 제단화입니다. 전도상적 묘사에서는 그림 속 중심인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 지식과 대상을 연결하는 도상읽기의 단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을 어떻게 전도상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한 남성이 양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된 무언가를 쓰고 있는데 피가 흘러내립니다.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고 있습니다. 바짝 마른 입술과 살짝 벌어진 입이 보입니다. 양손 가운데는 못이 박혀 있어 남자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남성의 고통이 잔뜩 힘이 들어간 손가락을 통해 전해집니다. 가슴에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고통을 참으려 들이킨 숨으로 허리는 움푹 들어가 있고 그 위로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남성의 피부가 이상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상처들이 몸을 덮고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남성 좌우로 다른 인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3명의 인물이 나타나 있는데 금발의 한 여인은 죽은 남자를 향해 무릎을 꿇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길게 늘어뜨린 흰 외투를 입은 여인이 실신에 쓰러지자 곁에 선 붉은 옷의 젊은 남성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부축합니다. 반대편으로 붉은 외투를 걸친 또 다른 남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덥수룩한 수염의 그는 감정의 동요 없이 왼손으로 책을 펼쳐들고 오른손을 들어 죽은 남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발밑으로 새끼 양 한 마리가 보입니다. 양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와 금잔에 담깁니다. 이 그림은 한 남성이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했고 이를 슬퍼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상적 묘사가 끝이 나면 도상 분석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나무에 못 박힌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길게 늘어진 금발이 그녀를 상징합니다. 두 손을 모고 쓰러지려는 흰옷의 여인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녀를 부축하고 서 있는 붉은 옷의 남성은 예수의 제자 요한이며 반대편에 책을 들고 서 있는 남성은 덥수룩한 수염과 붉은 옷 안으로 살짝 비치는 낙타 가죽으로 보아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 피 흘리는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작품의 도상 읽기가 끝이 난다면 다음 단계인 도상학적 해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작품이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된 재단화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교를 통해 기독교 미술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된 인물은 유사한 구도를 보입니다. 지옷도와 비교했을 때 주제 표현과 인물 배치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가장 확연한 차이는 그리스도의 피부에 있습니다. 독일 쾰른의 장트 게오르그 교회의 십자고상 조각을 보면 피부에서 유사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십자고상은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적 특징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 작품 해석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상적 묘사는 작품을 직접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했고 작품의 도상 분석은 이미지와 지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품 해석은 작품에 대한 특정한 정보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작품에 대한 이러한 직접적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백 년 전에 제작된 작품의 경우 이러한 행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작품이 제작될 무렵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주요 사건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작품이 제작된 16세기 초 알자스 지방에 맥각병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맥각병은 오염된 곡물을 먹어 생긴 병인데 피부 발진과 고열로 고통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맥각병 환자를 돌보던 알자스 지방 이제나임의 안토니우스 수도원이 이 작품을 의뢰했고 화가 그리네발트는 맥각병으로 피부병을 앓은 환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환자들의 육체적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에 투영해 위안과 구원의 희망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작품에 대한 해석에 이르기 위해서는 문헌이나 자료, 사회 현상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작품 묘사에서 의미 읽기, 그리고 해석의 단계로 나아간다면 감상의 참맛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술사학자 파놉스키가 제안하는 세 가지 단계는 작품을 보고, 읽고, 해석하는 감상의 세 단계로 이해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작품 앞에서 막연하게 작품의 의미를 추측하든지 미술가의 의도를 상상하기보다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작품을 감상하신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감동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